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제니퍼 애쉬턴 지음, 김지혜 옮김, 북라이프에서 펴낸 지금 인생의 체력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인생의 체력을 길러야 할 때는 ABC 뉴스 의학 전문 기자이자 미국 최고 인기 아침 방송 굿모닝 아메리카의 대표 의학 패널인 제니퍼 애쉬턴 박사가 생생하게 기록한 1년간의 건강습관 챌린지를 담은 책입니다. 저자는 전문 의학인으로서 다양한 방송활동을 통해 수많은 미국인의 건강을 책임지며 매달 시도하는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건강은 물론 자신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특별한 경험을 SNS를 통해 함께 나누며 매달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부터 그 과정에서 맞닥뜨린 어려움도 그들과 함께 버텨냈습니다. 그녀는 그 1년간의 과정을 고스란히 이 책에 담았습니다. 우리도 이 책을 통해 사소한 습관의 변화를 통한 도전의식을 깨우치다 보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지금 인생의 체력을 길러야 할 때 제니퍼 애쉬턴 지음, 김지혜 옮김 1월 금주의 달 술을 멀리하자 몸속 세포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제뉴얼리 나의 이야기 한 달 동안 금주하기로 처음 마음먹은 시기가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 아마도 2017년 12월 초 무렵이었던 것 같다. 추수감사절 연휴가 막 끝난 시점이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 역시 송년회, 연말 행사, 그리고 가족 행사로 꽉 찬 한 달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미국인이 이 모든 행사에 술을 빼놓을 리 없었다. 당시 나는 여느 때처럼 내 개인 병원에서 환자들을 맞이했다. 이 즈음에는 환자의 주량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일이 잦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나, 술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드시나요? 환자, 글쎄요. 와인 한두 잔 마시는 걸 좋아해서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거의 마시고요. 잘 모르겠네요. 아마도 7번? 나, 보통 집에서 드시나요? 아니면 밖에서 드시나요? 환자, 둘 다인 것 같아요. 나, 그렇군요. 아시다시피 와인 한 잔은 150ml, 데킬라 같은 술을 담는 작은 한 잔은 45ml 조금 안 되는 양이에요. 하지만 환자분은 더 많이 마셨을 가능성이 커요. 특히 레스토랑이나 바에서 마셨다면 더더욱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이때 나는 실물 크기의 와인잔과 칵테일잔이 그려진 자료를 꺼내 150ml와 45ml가 실제로 얼마나 적은 양인지 환자에게 보여준다. 나, 그러니까 이 정도 양의 술을 드신 것이 맞나요? 환자, 그보다는 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나, 손으로 양을 표현하며, 그럼 아마도 와인은 이 정도 드셨을 것 같은데요? 칵테일은 이 정도 맞나요? 환자, 맞아요. 그 정도요. 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라면 일주일에 7번 드셨다고 볼 수 없어요. 실제로는 12번에서 14번 정도 마신 셈이죠. 환자, 그렇게 많이요? 나, 네, 맞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12번에서 14번 음주를 하면 여러 가지 증상에 시달릴 위험이 증가합니다.
유방암, 체중 증가, 비만, 우울증, 당뇨. 매일 진료실에서 나눈 대화는 대부분 이런 식이었다. 절묘한 순간에 실물 크기의 그림 자료를 꺼내고 손으로 술의 양을 표현하면서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나는 이 대본을 달달 외울 정도였다. 수년 동안 이런 대화를 나누던, 그리고 잘 해냈던 나는 그의 12월에야 동정어린 끄덕임이 너무 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를 찾아온 여성 환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 모습은 그들과 똑같았다. 나는 환자들에게 행동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내 행동을 바꾸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음주가 유방암 등의 발병률을 높인다는 말에 환자들이 진심으로 걱정하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나 역시 불안해졌다. 그러니까 시작은 이랬다. 나는 절대로 술을 즐기는 타입이 아니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술을 마셔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만 가끔 마셨다. 주중이나 주말에는 한두 번 술자리에 참석하긴 했지만 취하는 느낌을 좋아하지는 않았다. 컬럼비아 대학교를 다닐 때는 일주일에 사흘을 바텐더로 일했다. 하지만 가게에서 파는 술은 한 잔도 입에 대지 않았다. 손님들이 혀꼬인 발음을 하고 불쾌한 행동을 하며 소리를 질러대는 상황을 보면서 음주에 학을 뗐다. 솔직히 당시 나는 몸매 가꾸기와 운동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술로 인해 얻는 칼로리야말로 엄청나게 부질없다고 생각했다. 학부를 졸업한 뒤 나는 결혼을 했고 의대를 다니는 동안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으며 산부인과 전문의로 4년 동안 레지던트 생활을 했다. 이 기간에는 술을 마실 기회 자체가 없었다. 상황이 바뀐 것은 5년 전부터였다. 10대가 된 아이들이 스스로를 챙길 수 있게 되자 드디어 칵테일 한 잔 정도는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어느 여름날 친구들과 야외 풀장에서 여러 음식을 곁들인 바비큐 파티를 했다. 왠지 와인 한 잔을 마시면 딱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았다. 그 무렵 나는 요리 솜씨가 좋은 친구들 집에서 자주 저녁 모임을 가졌고 그때마다 와인을 마시곤 했다. 지난 몇 년 사이 와인을 취미로 삼게 되어 포도 품종을 배우고 여러 종류의 고급 버라이어탈 와인과 빈티지 와인을 시음했다. 버라이어탈 와인, 와인의 원료가 된 포도 품종을 표시한 와인, 옴기리. 지금도 와인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요즘은 카사미고스 블랑코 데킬라를 얼음과 오렌지 한 조각을 곁들인 온도락 스타일로 마시기를 즐긴다. 몇 년 전 친한 친구인 몰 앤더슨이 알려준 방식인데 그의 표현에 의하면 이 술이야말로 완벽한 구석기식 술이다. 단맛을 내기 위한 첨가물이나 주스, 다른 술을 섞지 않기 때문이다. 데킬라에 오렌지 한 조각을 곁들였을 뿐이므로 다른 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당과 칼로리 함량도 낮다.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주중에 한두 번 특별한 저녁 약속이나 행사가 있을 때 혹은 주말 밤에 데킬라나 와인을 마셨다. 내 환자들이 그랬듯 나 역시 여성에게 권장되는 최대 음주량을 착실히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일주일에 7잔 이하에 해당한다고 여긴 것이다. 하지만 2017년 12월 수많은 환자들과 똑같은 대화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던 중에 나 역시 환자들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달았다. 물리적으로는 일주일에 7잔 이하의 술을 마셨는지 몰라도 늘 환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레스토랑이나 바에서 제공하는 한 잔의 양인 데킬라 45ml나 와인 150ml보다 훨씬 많았다. 내가 저지른 위선이 스스로에 대한 모욕으로 느껴졌다. 나조차 따르지 못하는 충고를 환자에게 계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우선 내 습관부터 바꿔야 했다. 이 사실을 12월에 깨달았기에 새해야말로 결심을 실천으로 옮기기에 완벽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새해 결심의 효과를 믿지 않는다.
과학적으로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사소한 행동이나 습관을 바꾸려는 도전은 분명히 의미 있다고 믿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효과가 없다고 밝혀진 새해 결심과는 달리 구체적이고 실행 및 관리가 가능한 변화를 목표로 삼으면 이 목표가 삶의 일부가 될 때까지 꾸준히 유지하고 달성하기 쉽다고 한다. 나는 결심했다. 금주의 달을 보내기로 말이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날 나는 곧 마주할 한 달을 걱정하는 대신 점심에는 로제 와인, 저녁에는 데킬라를 곁들여 즐거운 기념 식사를 했다. 어쨌든 변화를 결심한 만큼 어딘가에는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기준선을 그어야 했고 그날의 식사가 바로 기준선이었다. 원윅스 모두에게 나의 도전을 알리라.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 나는 가족들과 함께 보스턴에 머무르고 있었다. 아이스하키 포워드로서 최고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딸 클로이가 그곳에서 원정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다. 평소와 달리 실컷 먹고 마시자는 유혹과는 거리가 먼 새해 연휴였다.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해야 할 일도 신년회에 참석할 필요도 없었다. 그 덕분에 새해 첫 아침을 맞이하며 나는 생각했다. 좋아, 한번 해보자. 오늘이 첫날이야. 신체적으로는 술을 마시고 싶다는 욕구가 전혀 생기지 않았다. 그런데 심리적인 갈증이 났다. 의사들이 금단 증상이라고 부르는 망할 것 때문이었다. 환자에게 뭔가를 먹거나 마시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 환자는 그 뭔가를 먹거나 마시고 싶어 한다. 혹은 100번 양보해서 실제로 행동에 옮기진 않더라도 최소한 그 생각에 사로잡힌다. 금주를 하기로 한 첫 달의 첫날, 나는 무언가를 마시고 싶다는 육체적 혹은 사회적 충동을 전혀 느끼지 않았음에도 한 달 동안 술을 일절 입에도 댈 수 없다는 사실에 정신을 빼앗겨 집착했다. 말도 안 돼. 꼬박 한 달을? 이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심리적 강박은 첫날 이후 곧바로 사라졌다. 다음날 우연히 발생한 사건 때문이었다. 굿모닝 아메리카의 수석 의학 전문 기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나에게 코너 하나를 맡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굿모닝 아메리카,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생방송으로 미국 전역에 방송되는 ABC 방송국의 대표 아침 방송, 옴기니. 주간 최대 알코올 권장 섭취량을 초과한 여성이 어떤 합병증을 겪게 되는지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1월 2일자 생방송에서 나는 여성이 일주일에 7잔 이상의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여러 이유를 소개했고 프로그램 앵커인 로빈 로버츠에게 나 또한 한 달간 금주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나뿐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진도 놀랄만한 일이었다. 수많은 시청자가 해당 코너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내왔다. 매일 아침 굿모닝 아메리카를 시청하는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의 금주 도전에 이렇게 열광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방송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굿모닝 아메리카 공식 SNS 계정과 내 개인 SNS 계정에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기 시작했다. 대부분 저도 함께 할게요. 혹은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끼워주세요 라는 내용이었다. 제작진은 이 반응에 무척 고무되어 방송이 끝난 뒤 방송 공식 계정의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나의 도전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담은 영상을 공유했다. 이 영상은 24시간 만에 3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미국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는 지상파 프로그램의 일환이라 해도 놀라운 반응이었다. 한 달 동안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는 발상이 수많은 미국인의 마음을 확실히 사로잡은 것이다. 게다가 나를 응원하던 사람들은 한 달이라는 기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금주하기를 바라는 듯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과 함께 서로 소속감을 느끼며
이 도전에 참여하고 싶었던 것이다. 방송이 나간 주 후반에 나는 패션지 코스모폴리탄의 전 편집장이자 미디어 그룹 허스트의 수석 콘텐츠 책임자인 조안나 콜스를 만났다. 심지어 조안나도 그 코너를 봤다고 했다. 영국 출신인 조안나는 영국에서는 1월을 맞이해 술을 끊는 것이 꽤 일반적인 일이라고 말해주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매년 1월만 되면 술을 끊겠다고 다짐한다고? 수천 명이 매년 같은 의식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수많은 지원군을 뒤에 거느린 느낌이었다. 그들이야말로 한 달 금주 성공 기록을 가진 산 증인이었다. 1월 첫 주는 평소 일과 덕분에 비교적 쉽게 술을 잊은 채로 보낼 수 있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해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하고 그 후 저녁 6시까지는 뉴저지에 있는 개인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한다. 저녁에는 따로 운동할 짬을 내기 어려울 때가 많아서 보통은 일을 마치자마자 헬스장으로 간다.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지쳐서 한잔하러 가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런데 첫 번째 주말에 클로이의 아이스하키 경기가 잡혔다. 이번에는 홈 경기였다. 홈 경기가 열릴 때면 학부모들은 자신의 차 트렁크를 열고 자리를 깔아 함께 식사하곤 한다. 4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따끈하게 데운 사과주나 와인, 샌드위치, 그 외 주전부리를 함께 나눠 먹는다. 그야말로 트렁크 파티가 펼쳐지는 것이다. 문제는 내가 따끈한 사과주를 특히 좋아한다는 점이었다. 이것이 내가 마주한 첫 번째 유혹이었다. 그날 나는 파티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 술을 끊기로 했다는 목표를 알렸다. 스스로가 좀 바보 같기도 했고 너무 과한 선언이 아니었나 싶기도 했다. 하지만 모두에게 즉각 말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매번 술을 거절하거나 억지 핑계를 꾸며 둘러대거나 나의 도전에 대해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또 한편으로는 잘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모두에게 결심을 공표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싶었다. 내 예상은 맞아떨어졌다. 누구도 나에게 술을 권하지 않았다. 그날 나는 술을 한 잔도 입에 대지 않았다. 시합이 끝난 뒤 남동생 가족과 함께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이탈리안 음식점에 모여 점심을 먹었다. 평소에는 이 식당에 올 때마다 와인 한 잔을 함께 주문했다. 음식과의 궁합이 환상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번에도 유혹을 뿌리치고 싶었고 지난 파티에서 배웠던 점을 떠올렸다. 자리에 앉자마자 가족 모두에게 한 달 금주에 도전하고 있음을 알렸다. 늘 장난기 넘치는 남동생이 자신은 음주 도전 중이라고 맞받아치고는 평소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셨다. 농담 덕분에 분위기가 한결 가벼워졌고 동생과 다른 사람들이 와인을 마시는 중에도 나는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나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동안 수도 없이 이 식당을 방문했는데 와인이 없으니 음식에 훨씬 더 집중하는 나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술이라는 방해 요소가 없으니 건강한 음식을 더 쉽게 고를 수 있었고 술 때문에 자제력을 잃고 거리낌 없이 마늘빵 한 조각을 더 주문하는 일도 없어졌다. 와인을 마시는 즐거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고른 메뉴를 즐기는데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니 평소보다 훨씬 적게 먹었는데도 포만감이 느껴졌다. Two weeks. 건강을 위해 술을 포기하는 것이 어렵다면 피부를 위해 포기하라. 1월 8일. 나는 일어나자마자 기분 좋은 놀라움을 느꼈다. 피부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다. 내 코는 늘 어느 정도 딸기코 상태였고 피부 곳곳에 조그맣고 붉은 여드름이 가시질 않았다.
그런데 그날 아침 거울을 보니 얼굴의 붉은기가 훨씬 덜해 보였다. 피부는 평소에 비해 더 탄력 있고 촉촉해진 듯했다. 모두 수분 공급 덕분이었다. 심지어 눈가와 입가의 주름도 살짝이나마 줄어든 것처럼 보였다. 매일 아침 텔레비전에 얼굴을 비춰야 하기 때문에 나는 내 피부 상태에 신경을 많이 쓴다. 방송용 메이크업은 굉장히 진해서 얼굴을 두껍게 덮는 수준이다. 이 화장을 지우려면 금속의 녹을 제거하기 위한 모래 분사기를 뿌리는 수준으로 엄청나게 꼼꼼히 닦아내야 한다. 방송이 끝나면 최대한 빨리 화장을 지우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씻는다. 아침에 막 일어났을 때의 피부야말로 내가 볼 수 있는 가장 깨끗한 상태의 피부인 셈이다. 나는 아침마다 피부가 어떤지 꼼꼼하게 살펴보곤 하는데 금주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깜짝 놀랐다. 그리고 이 변화를 의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다. 최근 내 일상에서 맞이한 유일한 변화는 술을 끊은 것이었다. 나는 알코올이 피부의 수분을 빼앗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부과 전문의에게 음주가 피부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들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술을 끊는 것만으로 이런 효과가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사실 이 효과는 나의 도전이 한겨울에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놀라웠다. 바깥의 춥고 건조한 공기와 탈수를 일으키는 실내의 열기 때문에 보통 겨울에는 피부 상태가 최악으로 치닫기 때문이다. 그날 나는 아침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 찾은 내 담당 메이크업 아티스트 리사에게 내 피부 상태에 대해 물었다. 그저 나만의 느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눈에도 내 피부 변화가 보이는지 궁금했다. 리사 역시 내 피부가 전보다 젊고 건강하고 촉촉해 보인다고 말했다. 올라가는 입꼬리를 막을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 내 커피에 뭐라도 탄 것 같았다. 금주는 이렇게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보상을 안겨주었다. 둘째 주를 보내는 동안 술을 피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사회적으로든 논리적으로든 별 문제가 없는 일이었다. 나는 박탈감에 시달리지도 않았고 달력을 바라보며 데킬라와 와인을 마실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지도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와 함께 금주를 결심한 영국 사람의 절반, 수백만 명의 팔로워, 굿모닝 아메리카 시청자들까지 모두 나의 동료였다. 수천 명과 함께 마라톤에 참가한 느낌이었다. 이제 겨우 중간 지점에 왔는데 지금 포기하면 많은 동료들이 실망할 것이다. 그리고 나 역시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매달 하나의 목표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었고 주변의 지지 덕분에 도전이 더 쉽게 느껴졌으며 이렇게 빨리 보상을 확인하니 도전이 더욱 값지다는 생각이 들었다. 쓰리 윅스. 술을 마시지 않고도 신나게 노는 법. 한 달의 절반이 지난 시점인 1월 17일 친구와 저녁을 먹고 바에 자리를 잡았다. 친구는 프로세코 와인을 시켰다. 프로세코 와인, 이탈리아 포도주의 일종으로 맛이 아주 드라이한 스파클링 백포도주, 편집자. 나는 사람들과 만날 때를 대비한 새로운 주문 방법을 실천했다. 알코올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주는 와인잔에 담긴 탄산수를 시킨 것이다. 이달 초부터 여러 번 바에 방문했기 때문에 술 없이 자리를 잡는 일이 특별히 새롭진 않았다. 이윽고 바텐더가 프로세코 와인을 내 앞에 내려놓았을 때 나는 무심코 잔을 들어서 입으로 가져가고 말았다. 다행스럽게도 이미 친구에게 한 달간 금주를 하겠다고 말해둔 터였다. 친구는 내가 자기 와인잔을 들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꽥 소리를 질렀다. 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만 잊고 자동반사에 가깝게 반응해버린 것이다. 나는 친구에게 고맙다고 말한 뒤 미련 없이 깔끔하게 잔을 돌려주었다. 탄산수만 마셔도 충분히 즐거웠고
친구와의 대화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다. 술을 마시지 않으니 인간관계를 대하는 일이 훨씬 수월해졌다.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훨씬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술을 더 마실지 말지 또 무얼 더 주문할지 고민하느라 모임에 집중하지 못하던 시절은 과거일 뿐이었다. 취기로 인해 안개가 낀 듯 희미하고 집중력이 흐려진 상태로 사람을 대하는 일도 없어졌다. 도전 3주째가 끝나갈 즈음에는 피부 상태가 훨씬 더 좋아졌다. 붉은기와 건조함이 줄었고 피부톤이 밝아졌다. 여드름도 나지 않았고 피부 트러블이 생기지도 않았다. 실제로 피부에 광이 나는 듯해서 화장을 옅게 하고 다녔다. 이보다 더 기쁜 성과는 아랫배가 납작해진 느낌이 든다는 것이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군살인 아이를 낳느라 늘어졌던 뱃살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 같은 개선점을 느낀 후로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술을 끊으니 피부가 좋아지고 아랫배가 들어갔다. 음식의 맛을 더 음미하고 주변 사람들과 더 즐겁게 어울릴 수 있게 됐다. 애초에 술을 왜 마셨던 걸까? 친구나 가족이 음식점, 파티 혹은 누군가의 집에서 저녁을 먹을 때 을에 술을 곁들였기 때문일까? 아니면 와인과 데킬라의 맛을 정말 좋아했던 건가? 나는 한 번에 한두 잔만 마셨기 때문에 술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회적 관습으로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앞으로는 주변 상황에 휩쓸려 술자리에 앉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술을 마실지 여부는 스스로 선택하리라 마음먹었다. Four weeks. 술을 멀리함으로써 음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다. 깨달음을 얻고 나니 마지막 한 주는 놀라울 정도로 수월했다. 너무 수월했던 나머지 나는 올해가 끝날 때까지 술을 절제하기로 결심했다. 술을 마실 때마다 달력에 표시하고 이를 결산해 마치 은행 잔고 수준을 유지하듯 나의 음주 잔고를 유지하기로 했다. 술을 한 잔 마실 때마다 2잔 마셨다고 계산해 일주일에 7잔 이상은 절대 마시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다. 술을 일절 입에 대지 않은 채로 3주를 보낸 뒤 4주차에 접어들자 또 다른 변화가 느껴졌다. 바로 더 기운이 난다는 점이었다. 사실 나는 이미 기운이 넘치는 사람에 속했다. 결국 나의 활력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셈이었다. 또한 스스로 예전에 비해 더 예뻐졌다고 확신했다. 술을 끊은 뒤 외모가 개선되기도 했고 지난 몇 달에 비해 몸에서 수분이 덜 빠져나갔으며 잠을 더 깊게 자게 된 것도 관련이 있을 터였다. 그 덕분에 피부 상태와 허리선이 훨씬 나아졌다. 심리적인 이점도 있었다. 나는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졌다.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작은 변화를 시도하는 일조차 어렵게 느꼈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쉽고 즐겁게 도전에 임했고 결국 성공했다. 전문가들은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30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술 없는 한 달 동안 술에 대한 태도와 욕구가 변했다. 나는 이 도전이 끝난 뒤에도 술과의 관계를 바꾸고 싶었다. 그래서 매주 마신 칵테일을 모두 기록하고 마신 양을 2배로 계산해 음주를 제한하기로 했다. 유지 가능한 목표를 세워 꾸준히 지켜나가기로 한 것이다. 1월 마지막 날 나는 오랜만에 마시게 될 블랑코 데킬라 혹은 레드와인을 상상하는 대신 금주 기간을 2월 첫째 주까지 연장하기로 결심했다. 술을 마시지 않음으로써 얻게 된 신체적, 심리적 이점에 완전히 매료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엔 카리브해로 휴가를 떠날 예정이었다. 따뜻하고 편안한 휴양지 어딘가에서 술잔을 드는 것이야말로 금주 기간을 멋지게 마무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해의 첫 음주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나에게 그 순간은 그리 중요하지도 엄청나게 짜릿하지도 않았던 모양이다. 심지어 5주 만에 마시는 첫 술이었는데도 말이다.
이제와 돌이켜보건대 이 사실은 내가 그동안 술을 사회적 습관으로 마셨을 뿐 그다지 즐기지 않았다는 점을 더욱 분명하게 증명한다. 금주 도전을 계속하기로 결심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사실 금주 자체와는 큰 관련이 없긴 하지만 당시 나는 더 건강해지기 위한 도전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한 달 사이 신체는 물론 정신도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건강해졌다. 심리적으로 보람찼고 정서적으로 만족스러웠으며 개인적으로 즐거웠다. 과학실험과 유사한 접근법을 취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어떻게 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 도전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될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 특히 수백 개의 페이스북 게시물과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댓글을 통해 응원해준 수많은 SNS 친구, 팔로워, 시청자 덕분에 나는 이 도전을 더욱 즐길 수 있었다. 사람들은 목표에 도전한다는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껴 행동에 나섰고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에 열광했다. 수많은 이들이 술을 끊을 기회가 아니라 공짜 사탕을 받기라도 한 듯 반응하니 성취감은 더욱 커졌다. 나는 훌륭한 지원군을 잃고 싶지 않았다. 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 나가는 건 어떨까? 2월에도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말이다.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